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컨설팅 1팀의 김예은 마케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컨설팅 1팀의 조준성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월 초에 저희가 라이브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지금 정신 없죠. 매일이 뭐 똑같은데 어떻게 하루하루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월 초라 막 보고서도 나가고 정신없게 지내고 있는데 또 이번 달에 긴 연휴도 있잖아요. 추석도 있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광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제대로 광고 좀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네이버 GFA입니다. 네이버에도 좀 다양한 배너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좀 워낙 이제 여러 지면이 있다 보니까 진행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느 지면에 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도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네이버 GFA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네이버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타임처럼 이렇게 타임으로 시간으로 구매해서 진행하는 데도 있고 CPC처럼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GFA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뭐 다른 보장형도 있고 뭐 NOSP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GF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광고 나눠지는 거는 다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광고 사실 설정하는 거 뭐 면에서도 다 비슷한 게 있고, 뭐 타겟팅이 가능하다던가 뭐 오디언스 타겟이나 뭐 아니면 리타겟팅도 다 가능한 점이 여느 광고랑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강점이라고 하면은 네이버에 관련한 이제 여러 매체들에 이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그럼 일단 좀 보기 쉽게 어디에 노출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은 저희 이제 PC에 이제 노출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쪽이 아까 말씀해주신 타임보드 있죠? 이제 CPT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항상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쪽은 대기업 만약에 이제 브랜드들이 항상 거의 노출이 되고 있죠. 왜냐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진짜 입찰도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고, 물론 이쪽이 지금 뭐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아니지만은 이제 만약에 이쪽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쪽은 확실히 노출량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보장형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속된 말로 돈이 정말 많으시다거나 하시면은 진짜 노출량이 보장되고 진짜 브랜딩 광고에 약간 네이버로 지금 브랜딩 광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한번 입찰 저희랑 같이 진행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간대별로 금액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노출 수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이 쇼핑 이 부분도 다 광고입니다. 쇼핑 블로그로 진행되는 광고고, 여기도 GFA는 아니지만 여기도 상당히 큰 노출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메인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일단 제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노출 수가 되게 많은데 클릭률은 그만큼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노출 수가 이만큼 보장되어 있는데 그만큼의 1%의 클릭률이라도 가져오게 된다면 수로 변환하면 진짜 많이 쓰거든요. 1%는 진짜 굉장히 크죠. 이 구자에서는. 그래서 그걸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리타겟팅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만 꼭 진행하기보다 추후까지 대비를 해서 이런 광고들을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요새 또 이쪽 지면도 굉장히 핫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구자는 그렇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바로 지금 구매가 가능하게끔 한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브랜딩 광고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제품 위주의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구자도 확실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GFA에
네이버에서 나오는 광고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랑 글도 같이 나오고 카탈로그 형식도 저기에 같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타임으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메인에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도 한번 저희 볼까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쇼핑이나 뉴스 이런 지면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기사를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우측에 광고 있고 하단에도 광고가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다 GFA에서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쪽도 다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이게 보시면은 뭐 이게 진짜 광고 효율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있다는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기사 지금 뉴스탭이잖아요. 뉴스탭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구매 좀 고려가 가능한 좀 여유로우신 분들의 이제 한 3, 40대 정도 되시겠죠. 뭐 그런 분들이 조금 다소 포진해 있다는 특장 정도 있을 거고요. 이제 컨텐츠를 확실히 소비하려고 이제 오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이 이제 쭉 내렸을 때 다른 또 소비할 만한 컨텐츠가 없나라고 이제 쭉 이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 어느 정도 구매 좀 의도와 맞는 구매가 고려할 만한 광고가 나온다면은 바로 이제 구매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품 단가가 좀 높더라도 여기에서는 확실히 조금 관련된 광고라면은 어느 정도 좀 구매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모바일 네이버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거의 어플을 활용하실 부분이 높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로그인이 많이 되어 있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뭐 네이버 로그인 너무 자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쉽게 로그인을 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고 네이버 페이까지 뭐 활용을 하면서 손쉽게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안에서 너무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구매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네이버 안에서 어떻게 노출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광고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캠페인도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뭐 앱 설치도 있고 전환도 있고 카탈로그도 있고 뭐 쇼핑 프로모션 그런 부분들도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으로 전환으로 잡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선택하셔서 그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요새 좀 광고 트렌드가 어느 정도 타겟군 설정 측면에서 좀 완전히 오픈하고 지금 광고를 진행하시는 측면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무수가 쌓이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정말 어느 타겟층에서 저희 제품들이 구매가 이루어질지 아예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어림짐작해서 타겟층을 설정하는 것보다도 확실히 내부에서 조금 광고가 진행되면서 좀 성과가 나오는 타겟층에 좀 더 이제 광고비가 조금 더 많이 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설정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무수가 쌓였을 때 그게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하는 쪽이 요새 광고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캠페인을 설정하시면 이제 그룹 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설정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좀 크게 말씀드리면 관심사랑 구매 의도 이 부분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크게 패션, 의류 이런 쪽이 아니라 뭐 어린이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주얼리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네이버에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 선택하셔서 꼭 주얼리 제품이라 주얼리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성 2030 세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묶어서 다양하게 관심사나 구매의도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또 당연하게 디바이스 분리도 가능합니다. PC랑 모바일 나눠서 진행도 가능하고 노출 지면도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노출 지면 설정 가능하죠. 네이버 안에서 뭐 메인도 있고 피드, 배너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이버 패밀리 매체도 다 가능합니다. 꼭 네이버 안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PC나 아니면 뉴스 탭 이런 쪽에서 노출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랑 제휴된 뭐 스노우나 웹툰이나 밴드 이런 어플에서도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제품들은 그런 부분들 다 선택하셔서 거기서만 좀 더 집중적이게 광고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되게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노출되는 지면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내 제품이 어느 지면에 조금 잘 팔릴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적은 만약에 소액으로 GFA 광고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가장 클 텐데 지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액으로 광고가 진행된다 하면은 아예 이제 DE 광고 좀 단가가 어느 정도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좀 성과가 좀 잘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노출 지면을 어느 정도 뭐 모바일이면 모바일, 뭐 소액이라면 모바일은 모바일, 뭐 PC면 PC, 아니면 뭐 메인이면 메인 이런 식으로 조금 확실히 잡고서 성과를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룹별로 잘 분리를 하셔서 테스트를 한번 하시고 좀 그 결과에 따라 좀 노출 지면을 확실히 잡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뭐 피드는 정사각형으로 나오고 배너는 또 길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는 소재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설정할 때 그룹 단위로 막 많이 나누는 때 그걸 노출 지면을 각각 따로 설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그 노출 지면별로의 성과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성과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데만 더 나가고 안 좋은 데는 금방금방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대처를 위해서 노출 지면을 좀 세세하게 설정하시는 방향이 좋습니다. 확실히 마케터 입장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과감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안 좋은 걸 보였는데도 이거를 그냥 꾸준히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건 확실히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광고비는 계속 타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소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우물쭈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소재를 발굴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바로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이것도 배너 광고이다 보니까 정말 소재가 가장 중요한데요. 메타만 다들 그렇게 소재가 중요하다 말씀 주시는데 GFA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메타에서 좀 효율이 좋았다 싶은 소재들을 리사이징해서 GFA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좀 다른 매체이긴 하지만 원하는 소비자층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좀 자극적인 소재들도 GFA에서 좋은 효율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 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자극적이기도 하고 검수 면에서 조금 빡빡한 게 덜하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확실히 요새는 좀 그렇지도 않은 게 메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소재 검수가 조금 예전보다는 빡빡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있고 그 면에서 어느 정도 GFA 갖고 와서 효율이 진짜 거기서 잘 나온다고 치면은 GFA 갖고 오셔서 한번 테스트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관심사, 디바이스, 노출 지면 모두 다 각각 설정 가능하고 그 뒤에 이제 소재만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기본적인 전환이나 트래픽 이런 캠페인 설정이고 좀 중요한 캠페인인 카탈로그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은 다른 배너 광고를 하기에는 확실히 좀 보수적인 그렇죠. 부분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그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전환 추적이 불가능해서 리타게팅 또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를 하셔도 다른 네트워크 배너를 하셔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카탈로그 캠페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가 리타게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유입자들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하는 부분인데요. 카탈로그가 좀 좋은 게 소재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로 끌고 와서 그거 제품 이미지랑 가격이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좀 구매가 잘 일어나는 그런 부분처럼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도 되게 많으시면 거기서 좀 잘 나온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시지 말고 일단 처음에는 모든 제품 선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제품을 선택해도 네이버 안에서 그 AI가 성과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보는지 어떤 걸 많이 클릭하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클릭할 것 같다 싶으면 그걸 먼저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일단 보고 카탈로그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이런 제품들이 좀 더 낫겠다 싶으면 점점 이렇게 추려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카탈로그가 어느 정도 이 제품 구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실상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진행을 무조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모수가 쌓여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 전에 이제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내 픽셀이라고 하죠.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이제 픽셀이 아니죠. 픽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스크립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조금 추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스마트 스토어 이 카탈로그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타겟팅이다 보니까 한번 유입했던 사람들, 한번 장바구니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격이랑 제품을 바로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GFA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뭐 캠페인이나 전환이나 카탈로그 캠페인, 그리고 관심사, 뭐 노출 지면을 좀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이버 내에서 좀 할 수 있는 배너 광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배너 광고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워낙 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 배너 광고도 제가 지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예 네이버 메인만 지금 모바일 네이버 디바이스로 이제 좁혀가지고 진행 중인 광고주분도 계신데요. 성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파 관련인데도 이제 1% 이상의 이제 뭐 어느 정도 클릭률이 나온다고 보면은 생각보다 성과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항상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내 광고 지면이 어디에 노출이 되는가를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소재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과형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좀 좋은 소재만 냅두고 안 좋은 소재는 알아서 안 나가겠거니 하고 관리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GFA 광고인데요. 입찰가 한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수동으로 그냥 입찰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넣기보다 좀 조금씩 설정을 하면서 조금씩 내리면서 그 입찰가를 조금씩 내리면서 좀 더 저렴한 CPC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다 관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 주셨다시피 노출 지면도 다 확인을 해서 이쪽에서는 조금 효율이 좋지 않다, 이쪽이 좀 더 효율이 좋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그룹을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그런 방향도 필요합니다. 뭐 당연하게 성별이나 연령대도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좁혀서 진행하기보다 어디서 효율이 좋을지 모르니까 일단 다 풀어서 진행을 하되 조금씩 좁혀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가 같은 것도 좀만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은 뭐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진짜 입찰가 한도를 다 풀어놓고 15까지가 이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풀어놓고 이제 그걸 조금 더씩 내리면서 그 지금 노출되는 현황을 보면서 지금 CPC를 항상 체크를 거의 진짜 막 분 단위로 체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CPC를 항상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래프가 어느 정도 보면은 좀 완만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쪽이 좀 적정 CPC가 맞겠구나 하고 이제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좀 그게 불안하시다고 하면은 아예 한도를 걸어 놓고서 거기에서 천천히 올리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저희 광고주님 좀 바쁘시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매일 보고서 매분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GFA 특히나 GF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문가의 좀 손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 중에서.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광고다 보니까 꼭 대행사 뭐 저희 아니더라도 대행사 꼭 한번 알아보시고 GFA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또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잖아요. 그렇죠. 절대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컨설팅 주시면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입찰가 이 부분이 좀 예민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CPC 광고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처음부터 조금으로 설정해 놓으면 아예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노출 지면마다 그리고 경쟁마다의 다 입찰가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동적이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소재 같은 경우 다른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리사이징이나 이런 것들 그 안에서 가능하고 메타도 사이즈 2개 이렇게 없다면 없어도 그냥 정사각형으로 노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조금 그거에 비하면 깐깐합니다. 피드형이면 딱 그 정사각형 규격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배너는 또 그 규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백 표시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 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확실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지금 소재를 이제 뭐 설정할 때 설정하는 탭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아실 텐데 여백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최대한 이제 침범하지 않게 폰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배너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고려를 다 하셔서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 로고나 문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비율이 필요하다거나 이거를 넘으면 이 정도 비율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하여야 된다 이런 규격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잘 체크하시고 소재 제작하시는 뭐 실행사나 뭐 있으시면은 항상 좀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뭐 물론 안에서 조금 진행할 수 있는 툴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쪽에서는 이제 그냥 저희 제품 딱 이미지만 넣고 거기에 대한 그냥 정해진 그 폰트 내에서 이제 문구만 작성해야 되는 약간 그런 단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희 이제 제품이나 뭐 소재를 어필해야 되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확실히 메리트가 좀 떨어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자체적으로 조금 배너를 완벽하게 좀 제작을 하셔서 우리 제품에 좀 소구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좀 노출시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피드형 같은 경우는 안에 문구가 어디 있든 뭐 로고가 어디 있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배너형의 형태는 그 여백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제품도 그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글씨도 로고도 다 그 가운데에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해 주시고 네이티브 형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다 고려해서 사이즈랑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넣고 검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좀 반려가 많이 나면 반려 많이 나죠. 검수가 되는데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오후가 되면 검수를 해주지 않기 맞아.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검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여유를 좀 가지고 좀 여유 시간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검수 심각한지 체크하시고 이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어느 이슈가 발견될지 모르거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소재 검수를 넣어 놓기 전까지는 이게 당연히 된다고 저희도 이제 생각하고 넣었지만 이게 그쪽에도 이제 사람이 검수하는 이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있고 하고 이제 오면은 저희도 이제 항상 원래는 이게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슈 생각하시면서 소재 검수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너형 같은 경우는 사이트 링크처럼 내가 다른 서브 링크로 건너갈 수 있게끔 그 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알아보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제품이 있다든지 어디는 뭐 베스트 상품이다, 세일을 하는 상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메인 원래 생각하시던 그 랜딩 페이지 이외에 다른 제품으로 랜딩 페이지 설정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너무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서브 링크도 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얘기로는 이제 콜투 액션이라고 하죠. 이게 확실히 배너 광고 입장에서는 뭐 구매하기, 뭐 지금 보러 가기
뭐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광고주에게 내가 지금 선택지를 아니 소비자에게 광고주가 지금 내가 선택지를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버튼 하나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이 행동을 좀 유발하는데 좀 크게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콜택션 버튼 같은 경우에 있으시면 항상 좀 주제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렇죠. 아무거나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그거 하나가 좀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라면 구매, 문의 남기는 거라면 문의 이런 식으로 좀 그거에 맞게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CFA 저희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이버 자체 이제 매체다 보니까 여러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검색 광고랑 다르게 확실히 굉장히 까다로운 광고,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까다로운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소재가 어떻게 설정이 됐냐에 따라서 피드백이 좀 바로바로 오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꼭 이게 아예 진짜 막상 이제 뭐 유튜브나 항상 저희 이거 보고 계신 광고주님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다루는 것도 다른 이유잖아요. 이걸 공부를 하셨더라고 해도 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발생하는 이슈 같은 게 대응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를 끼고 진행해 보시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네이버인데 그쵸? 부담 없이 여쭤보시고 저희도 뭐 네이버 측과 빠른 피드백 전달이 가능하니까 뭐 이슈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오늘 네이버 GFA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다양한 선택 가능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말씀 주셨다시피 좀 까다로운 광고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1팀 조준석 마케터였고요. 네, 김예은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